안녕하세요. 엔통과 함께하는 투자여행 엔트홍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IS 동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을 도와주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기업 제가 듣기에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회사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 사업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사업을 동시에 키우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들어보면 그림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시장의 평가는 좀 차가워 보여요. 본업도 탄탄하고 신사업도 유망하다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딱 이 지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 유망해 보이는 기업의 발목을 지금 무엇이 잡고 있는지 오늘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 나눌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IS 동서의 두 핵심 사업을 차례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엔 밸류에이션과 리스크를 점검한 뒤에 최종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 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IS 동서의 첫 번째 심장, 바로 회사의 든든한 돈줄, 캐시카우인 건설 사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IS 동서를 건설사로 알고 계실 만큼 이 사업이 이 회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건설 부문이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가장 큰 기둥은 건설 사업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요?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자릿수라고 들었는데 10년 평균이 20%가 넘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이건 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IS 동서 건설 사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익률이 계속 가능한 거죠? 비결이 뭔가요? 바로 사업 방식의 차이입니다. IS 동서는 단순히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비만 받는 도급이 아니고요. 직접 땅을 사서 기획부터 분양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자체 개발 사업에 집중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더 크지만 성공하면 수익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큰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그 자체 개발 사업의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산 중산지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세부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총 사업비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회사 이익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안정적인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IS 동서의 두 번째 심장이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폐배터리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폐배터리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것부터 이걸 분해해서 핵심 광물을 뽑아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안에서 다 해결한다는 거죠. 이건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라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그리고 시야를 국내만 둔 게 아닙니다. 북미의 유망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유럽 폴란드에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슬로바키아, 헝가리, 독일까지 거점을 계속 늘리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멋진 청사진이네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딱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사업, 지금 당장 돈은 벌고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최근 실적을 보니까 약 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원자재인 금속 가격이 떨어지고 또 원료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돈 잘 버는 본업에다가 성장성 높은 신사업, 이렇게 두 엔진을 모두 가진 셈이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주가는 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싼 편인지 비싼 편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 주가가 약 3만 1,000원대인데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BPS는 4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명백한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산 가치보다도 싸다니 좀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입니다.
요즘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공포, 바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이 회사의 주가에도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PF 리스크군요.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IS 동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약 3,6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IS 동서가 안고 있는 PF 관련 빚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브릿지론의 규모입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브릿지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큰 댐을 짓기 전에 임시로 작은 둑을 쌌잖아요. 딱 그겁니다. 사업이 잘 진행돼서 본 댐, 즉 본 PF로 순조롭게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사업이 막히면 이 임시둑이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이지만 위험성이 높은 대출인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그 초대형 경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주요 사업들이 전부 아직 이 위험한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니 시장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IS 동서의 기회와 위기, 양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 PF 리스크랑 금리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길게 본다면요. 이 리스크를 잘 넘기고 경산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오르고 또 폐배터리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에는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두 개의 엔진이 함께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 제가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IS 동서는 돈 잘 버는 건설과 미래 성장 동력인 폐배터리 두 개의 엔진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가는 현재 자산 가치보다도 싸지만 여기에는 부동산 PF라는 큰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신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정적인 현재와 잠재력 있는 미래 사이에서 여러분은 IS 동서의 어떤 면에 더 주목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